금리 인하 5번 한다고,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반영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파월은 한 번도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움직였지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선제적인 단어라는 단어를 써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인슈어런스 컷이란 말도 좀 이제 웃겨 보이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바로 모셔볼게요.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뭐 금리 얘기 앞서서도 좀 많이 했었는데 시장이 파월 의장의 얘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네. 월러 얘기가 너무 컸다. 역시나. 네, 컸다 이거고요. 근데 이번 주 이렇게 차트 움직인 걸 보다 보면 제가 네. 제목 가져올 때 이제 골드랑 달러랑 싸우는 그림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차트 그냥 딱 움직인 것만 딱 보시면은 네. 제일 앞에서부터 여기 이제 화요일인데 제가 빨간색은 안 쳐놨지만 화요일도 보시면은 골드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그러면서 달러 빠지고 그다음에 진짜 굉장히 방향이 명확해요. 네, 이젠 얘네들 셋이 움직이는 건 아주 이제 명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달러랑 금과는 반대로 이제 파이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실해졌는데 그러면 네.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솔직히 저거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뇌피셜인 거지 저걸 뭐 데이터로 와 누가 사서 누가 팔아서 이걸 명확하게 딱 보여주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달러 이제 너무 많이 찍어서 싫어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나왔었고 지금도 또 너무 많이 찍고 있고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기축 통화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너 저 계속 찍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중국, 브라질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통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 그다음에 기타 원자재들을 바스켓으로 만들어서 통화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로 거래를 하자. 네. 이런 얘기 이제 금본위제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금 하나 본위제가 아니라 여러 이제 자원 광물들에 대한 이제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한 통화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목요일 날 이제 확 빠졌어요. 이제 목요일 확 빠진 건 오펙에서 이제 감산을 얘기를 했는데 감산을 했으면 올라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명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확 이제 밑으로 내려간 그림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달 이 감산 합의 안 한 부분, 감산을 실제로 합의서 안 낸 것도 안 낸 거지만 거기서 하나가 뭐냐면 브라질이 내년에 1월 달에 오펙에 합류를 한대요. 그럼 이것도 이제 기름,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브라질도 광물 대국이잖아요. 원자재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항상 이제 저는 말씀드릴 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수급이 우선이니까 제일 처음에 롱텀 인베스트먼트 할 때는 수급보다는 펀더멘탈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매매할 때는 어차피 수급이니까 라고 봤을 때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금이 올라가는 거는 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사는 사람이 적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는 데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다. 그래서 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팩트거든요. 중국이 미국 국채 안 사고 금 사고 있는 건 이제 확실하니까 그건 데이터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계속.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 비트코인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중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출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수출 흑자 제일 큰 나라잖아요. 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미국은 계속 반도체랑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은 이제 아예 안 주고 싶어 하고 있고.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수급에서의 만드는 전체 플로우는 결국은 중국이 만들고 나머지는 따라가고 있겠구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지난주 거 쭉 리뷰를 해서 보시면은 월요일 날 그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GDP가 5.2로 상향이 그러니까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그리고 소비 지출은 오히려 하락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골디락스잖아요. 일단 인플레이션 없다.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거기다 이제 화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원로 총재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금리 실제로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원래 매파였던 원로 이사 나와가지고 이제 경제 둔화 시키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멀어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다.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거의 안 했었던 건데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근데 확실하게 인하라는 단어 근데 썼던 정확하게 거 인하라고 썼었나요, 단어를? 거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라고 모든 뉴스들에서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상으로는 그죠, 정확하게 인하라고는 인하라는 단어는 안 아닌데 했죠. 네. 아닌데 결국은 저 단어는 인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다 돌려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컨센서스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네. 보시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는 게 위안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은 확실하게 없어지고 금을 갖다가 사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러랑 반대로 오히려 계속 금리 인하 없고 인상 가능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파월은 제가 보기엔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원래 했던 말 똑같이 계속한 거라서 특별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프리머처라는 단어도 썼고 시기상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비둘기로 완전히 해석하기는 되게 애매했는데 다 비둘기로 해석. 그리고 나서는 이제 러셀이 급등했던 게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눈에 이제 보이는 거는 보시면 차트 쭉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이제 그 러셀인데 네. 쭉 보시면은 옆으로 갔다가 한번 점프했다가 옆으로 다시 갔다가 금요일 날 완전히 랠리를 쫙 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아크케이 뭐 이런 것들도 막 날아갔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들을 다 한번 올리고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냥 금리가 내려가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러셀이 오른 건? 네, 러셀이 네. 오는 건 금리가 이제 확실하게 내려가 버리니까 지금 실제로 4.2가 됐어요. 5보였던 게 엊그제인데 10년짜리가 80bp가 움직인 건 정말 저렇게 빠진 줄 내가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빠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지금 최근에 한 2, 3개월간 속도가 네, 너무 빨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게 어딘가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야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세팅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가 위아래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골디락스다 아니다 뭐를 막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아직 모른다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금리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여기는 너무 수급에 따라서 너무 채권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볼 때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오히려 금으로 가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금으로 가자. 예, 거기다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러다 보니까 더 강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냥 개인들이나 어떤 이제 중국에 있는 돈 많은 재벌들, 기업들 같은 경우한테 그냥 지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 지방에서 제일 돈 많은 기업 한테 가서 돈을 차입하는 형태로 그냥 뺏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돈을 밖으로 빼가지고 나오고 싶겠죠. 예. 정부가 와가지고 갑자기 너 지갑에 있는 돈 나 빌려줘. 그러니까 빼 가져가요. 뭐 너의 의사 묻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마윈 때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런 이제 중국 사람이 있다면 돈을 당연히 빼고 나오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빼오는 방법은 비트코인이나 금밖에 없을 거고 달러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강세가 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금이 강세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강세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게 대체적으로는 약간 좀 뇌피셜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연동이 지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온 분위기가 금요일 날 이제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게 금리 내려가면서 실제로 구리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뭐 굉장히 큰 랠리가 있을 상태다. 라고 볼 거냐라고 보면은 뭐 되게 물음표가 던져지긴 하지만 아직도 센티먼트 자체나 모양 자체로 봐서는 실제로는 상승 추세라고 봐야 한다. 근데 저게 지금 구리가 오르는데 금리가 내려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를 침체라고 봐야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구리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네,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이유를 침체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 네네. 이것도. 근데 나스닥 종목 지난주에 움직임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랑 메타가 많이 빠졌어요. 네. 5%씩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인공지능 관련인 것 같아요. 재미니 발표 딜레이 한다고 나오고 뭐 이러니까 구글에서 구글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인공지능 프라핏 테이킹 하나 보다. 뭐 이런 느낌? 일주일 동안은. 근데 여기 뒤에 가서 보시면 PDD 판도어도어인데 23%가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우리 잘 안 보잖아요. 맞아요. 중국 다 망했어 뭐 이러면서 안 보는데 23%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판도더 52주 신고가 하면서 쭉 나오면서 1위 기업이 이제 알리바바가 아니라 PDD래요. 중국에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 상장을 시켰지만 저건 이제 ADR 형태니까 이제 PDD한테 내주었다. 1위 자리를. 이커머스 자리를. 근데 우리나라 쪽에 와서 보시면은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 마동소위 광고래요. 예, 네네. 알리익스프레스를.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올 상반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광고비를 쓴 게 1,000억이 넘는데요. 마동석 광고랑 지하철 광고랑 전부 다 유튜브 광고 뭐 기타 다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개인들이 물품을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아니 이 알리익스프레스 뭐 비롯해서 통한 중국 직구가 굉장히 엄청 많죠. 늘었잖아요. 근데 너무 싸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게 어떻게 저 가격일 수 있냐. 뭐 이런 가격이에요. 뭐 5,000원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슨 물건을 5,000원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 가격일까 싶은 가격들로 막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물류센터를 셋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이랑 싸운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알리익스프레스가 SSG보다 위에 있어요. 쿠팡 밑에 바로 지금 알리예요. 이미. 그래요? 네, 이미. 그러니까 저 상태가 되니까 물류센터도 한국에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고 만들게 된다는 얘기는 쿠팡이랑 이제 또 경쟁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 지금 이제 그 PF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물류센터들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 왜냐하면 냉동 창고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PF 만들어가지고 리츠 만들어가지고 지었는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오버 서플라이 된 거죠. 물류센터도 네네. 너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렌트 프리도 줘야 된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렌트 프리는 무슨 렌트 프리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였는데 물류 비용이. 근데 지금 창고가 오히려 많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막 지어대 가지고 펀드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PF나 PF 쪽에서는 리츠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알리는 들어와서 물류센터를 한국에다가 물류센터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눈에 띄는 거는 PDD는 중국에서 열심히 해서 1등을 차지했지만 알리는 밖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를 가지고 키우려고 했지만 내수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수입을 못하니까 전자기기나 되게 센 것들을 수출을 못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우리 그냥 일상용품들 파는 것들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세우면 끝나잖아요. 멈추면 그냥 망하고 끝나고 물건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제가 딱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중국 공장은 계속 돌고 있구나. 네, 오히려 그다음에 지금 BDI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 물류 배로 네. 올라가는 운임. 이제 네. 발틱 운임 같은 경우도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출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공장이 있는 거고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싼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였는데 얘가 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마진은 괜찮아요? 저는 중국 물건들은 마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가 저걸 어떻게 만드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궁금해서. 가격이라서 네. 마진이 있으니까 만들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세우는 것보단 돌아가는 게 낫기 때문에 돌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중국이 뭐 인건비가 비싸졌다 하지만 그건 메이저 도시 얘기고 지방에 가면 안 비싼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알리바바 그다음에 PDD 쪽의 움직임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주 거는 아마 앞에서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 주 것
이번 주에 발표될 것들도 기본적으로 고용이 제일 문제다. 고용이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전에 이번 주가 그냥 고용 위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졸트 나오고 ADP 나오고 잡리스 클레임 나오고 잡리스 클레임은 매주 나오는 거지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들 나오는데 고용 지표가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좋다는 건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이럴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파업했던 건 멈췄고 뭐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그대로거나 좀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해서 3.9가 지금 예상일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큰 숫자 변화가 있으면 이벤트로 이제 발생이 되겠죠. 이번 포인트는 그러니까 파업이 끝났으니까 그 파업 종료의 영향이 이제 숫자로 어떻게 반영이 될까? 되느냐? 그다음에 3.9%인데 이제 4를 찍느냐? 그냥 3.9냐? 뭐 요 정도. 예상은 지금 그냥 3.9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실업률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그렇고 페이롤 같은 경우는 약간 지난번보다는 높아지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컨센서스는 16만,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18만, 그다음에 포캐스트는 16만이라고 지금 네. 인베스팅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난 달보다는 페이롤은 이제 높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을 한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용이나 이런 거 파업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거 반영해서 높아질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두는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 합쳐져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근데 이제 이미 시장은 항상 반영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높아, 낮아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시장은 움직이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번 주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PMI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침체 쪽으로 솔직히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 자체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침체로 안 보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체라고 보면 맞아야 되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배드 이즈 굿이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싶은 대로 네, 지금 올라가고 싶다. 네, 시장은. 지금은 올라가고 싶다. 이게 그냥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그냥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뿌린 유동성이 어디론가 흡수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걸로 가져온 거는 금리 인하 5번 한다고,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반영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단어는 보다는 오히려 그냥 프리엠프티브 이징이라 그래서 옛날에 그린스판이 이거 쉽게 좀 풀이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다. 아, 네.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컷이라 그러면은 그냥 무슨 보험으로 경기 나빠질까 봐 미리 보험성이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프리엠프티브는 그냥 선제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거야가 프리엠프티브거든요. 네네. 원래 그게 이제 썼던 용어예요. 선제적 금리나 뭐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쓴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파월은 한 번도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움직였지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선제적인 단어라는 단어를 써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인슈어런스 컷이란 말도 좀 이제 웃겨 보이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웃기다 되게. 역시 시장은 나온 거에다가 역시 꺼맞추려고 안달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드와치 편인데 그 확률 편인데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25가 아니라 50씩 내렸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흐린 색으로 썼는 게 50bp 내린 칸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6월 달이었는데 3월 달로 올라왔어요. 3월 달에 인하한다고? 3월 달에 인하려면 그러면 1, 2월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뭔 일이 안 생겼는데 그냥 인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여져야 되던가.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무슨 일 없이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좋은 상태로 내려오면서도 3월에 인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예, 뭐가 있어야지 하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보여요. 그래서 2%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럼 해도 되죠. 예, 뭐 자기가 말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석은 이미. 그러면 이 3월 반영은 사실 꼭 3월에 한다라기보다는 시장 심리가 네. 이렇게 간다라고 읽는 게 갔다. 이미 간 거죠, 저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페드와치에 나오는 이거는 그냥 가격으로 이미 가격이 움직인 거예요. 채권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는 저는 오버하게 쏠렸구나.
다음 주에 오면 이대로는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보여줘도 알겠지만 네. 매주 오른쪽 왼쪽으로. 근데 이렇게 두 칸 온 거는 조금 오버였던 것 같은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50bp는. 그다음에 커브 자체도 보면은 이미 뭐 와가지고 프리머처라는 단어까지 썼고, 그다음에 정책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자기네들은 뭐 별로 긴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주가는 다 올려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 중에서 3년하고 10년 3개월, 10년 2년이 있는데 10년 2년은 계속 역전이 축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10년 3개월은 오히려 역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히려 거꾸로. 그 얘기는 단기 금리는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부분은 아직은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금리가 확실하게 빨리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기 금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긴 수급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매수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나왔더라고요. COT 리포트가 나와서 보면은 실제로 SM 매니저,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S&P 선물을 샀어요. 94,000 계약 2주간.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매수는 SM 매니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돈이 들어왔구나, 주식형 네. 펀드로. 그러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로 돈이 다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식도 매수했고 채권도 매수했으니까. 그럼 돈 어디서 나왔지?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디선가는 빠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SM 매니저들은 나스닥과 S&P 둘 다 완전 순매수예요. 혼자. 그리고 그 양이 증가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과거에 순매수했던 포지션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왔죠, 지금.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직 순매수가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주춤하는 거죠. 지난번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해지하는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 보인다. 여기서 보시면은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나머지들은 조금씩 매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로 보면은 이제 머니 플로우 자체로만 보면은 주식 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 작전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4,580하고 4,600에 제일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주 전쯤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이번 주는 이제 드디어 인더머니가 됐어요. 인더머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가격 이상에 있으면 돈을 그냥 다 버는. 그때 한 6배 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6배쯤 거의 다 버는 쪽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2주 만에, 2, 3주 만에 이제 투자한 돈의 한 6배 근처? 한 지금 현재로는 한 4배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시간 가치라는 걸 이제 수익으로 창출을 하면서 수익을 더 벌어서 이제 6배, 7배 정도를 버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지난주가 선물 기준으로 4,675였어요. 그래서 4,600이 행사 가격이었으니까 그 위로 지금 이제 올라와서 어쨌든 끝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약간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런 매매들이 미결작정이 풋 옵션 쪽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 만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많죠. 이렇게 오른쪽에 많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승 쪽에 베팅을 하거나 상승 쪽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결작정이 많은 거를 뚫고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도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매수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700을 넘지는 못하겠구나. 그냥 이 그림만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린 그림에서 이제 4,725를 고점이 되게끔 해서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는 거죠. 네. 상승세는 유지하고 그 넘어가면 손실을 볼 건데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뒤에 옵션들을 팔아가지고 막 사고 혹시 이제 데이터들이 잘못 나와서 왕창 빠지면은 어떻게 해? 라는 이제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미결 작정이 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4,450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험성으로 날리는 돈으로 좀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쭉 올라왔던 거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월화 옆으로 약간 가다가 수요일 날 많이 올라갔던 게 음봉으로 내렸어요. 내려서 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금요일 날 쫙 끌어올리면서 모양새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냥 추세는 나의 친구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빅스 같은 경우 오히려 지난주보다는 오히려 올랐어요. 보통 주가 오르면은 빅스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는랑 다음 주에 FOMC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주 대비해서 일주일 동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현 변동성이 현재 5%대니까 그러니까 종가 대 종가로 움직임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우리가 보듯이 지금 실제로 옆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막 뭐 2% 3%씩이 아니라 오히려 러셀 쪽이 완전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뉴스들에는 러셀 옵션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들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빅스가. 네. 그 얘기 쭉 보시면 여기가 지금 쫙 올라간 데가 이제 코로나예요. 네. 2020년. 근데 그 전 보시면 제가 선 하나 쭉 거놓은 거 아래 쭉 있고 뭔가 이벤트 생길 때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 위에 있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근데 한 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다시 코로나 때가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내려오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는 여기 한 번 두 번째니까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옆에서 기는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갔다. 네, 변동성이. 그래서 이제 완전 고변동성 국면보다는 이제 그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잠깐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테크니컬리 보시면 여기 이제 뭐 MACD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하락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 받을 때 사야 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번 주 생각입니다.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연말 연초까지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15일 날 12월 물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이 이제 어느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량이 다 해소되고 다 그다음에 롤업을 하면서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면은 연말까지 쭉 가면서 연초까지 쭉 갈 것 같은데 네. 만약 15일 날 뭔가의 이벤트에 의해서 15일이면 또 거기다 또 FOMC 끝나고 다음이잖아요. 만기일이. 그러니까 이거에 다 연결이 돼서 FOMC에서 썸띵 해픈하고 15일 날 만기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내년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그 부분을 두 개를 다 잘 넘기고 나면 내년 초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FOMC가 있고 13일, 그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이번 주에 고용 발표가 중요하게 있고요. 고용 주간이니까 고용이 좀 여러 개가 나오고요. 나오고 물가가 다음 주에 근데 나오고 FOMC 전인 거죠? 전인 거죠. 네. 아주 직전. 네, 직전. 그러니까 네. 또 딱 그때까지 그러니까. 보고서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같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여기서 액션을 취할 거고 얘가 너무 높게 나오면 또 아니라 그럴 거고 점을 또 위에다 또 찌겠죠. 이번에 이제 점이 나오니까 점 도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서 이번 주 같은 경우 2주 동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끝나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내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예고도 해주실까요? 어떤 얘기 또? 지금 네. 다음 네. 주, 그러니까 내일은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좀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것저것 섞어서. 그래요. 지금 네. 뭐 시장에서 생각할 게 워낙에 많으니까요. 또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중요한 내용으로 잘 선정하셔서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테이바레백 해빙영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